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양가는 비싸고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위축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전남 동부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여수 3곳과 광양 2곳입니다. 모두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채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여수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는 169가구를 분양했는데 21명만 청약 통장을 썼습니다. 공사 현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비워놨는데 주변에 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열기가 식은 건 아파트 입지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 이른바 프리미엄을 노렸던 투자 수요부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외지 투자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 투자자가 아예 없고 또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는 거래가 되기는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더 많다 보니까 청약 후 실제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 고스란히 미분양 통계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는 1,701가구입니다. 원래 전라남도가 매달 소재지와 사업자 등을 세세히 공개했으나 시행사의 반발로 자료 게시를 중단할 만큼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업체에서 여러 번 항의 전화 왔다네요. 그냥 안 올리고 저기다 끄고 가는 걸로. 미분양이 쌓이면 자금 사정이 열악한 지역 중소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전남도의 금오도 권역 교량 건설 사업의 추진 계획과 관련해 꾸준히 요청해왔던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거두었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천억여 원에 대해 50대 50 분담 비율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하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경찰의 날인데요. 6.25 전쟁 당시 만여 명에 가까운 경찰들이 주민들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희생됐지만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국군 대부분이 전선 수비에 몰두하는 동안 지방에는 전투경찰들이 배치돼 주민 보호와 치안 유지에 힘썼습니다. 올해로 88살인 경찰 유공자 김옥규 씨도 당시 보아라 부대에 투입된 전투경찰입니다. 17살의 순경으로 임용돼 지리산과 광양 일대 치안을 위협하는 빨치산과 전투하며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겨온 김 씨. 국군보다 열악한 지원 속에서 회문산과 가마골을 기습하며 빨치산을 진압하는 업적을 세웠지만 정작 이를 기리는 기념비나 공적비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폭파가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 말도 못해 엇가죽도 베개 도망가 버리고 워낙에 17 어린 나이에 다쳐서 머리가 한 4, 5년 저조한 관심 속에 공적 발굴도 지지부진하다 보니 경찰 유공자가 훈장 수여 사실을 모른 채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도 모르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참 아버님 공적이 잊혀질 뻔했는데 6.25 전쟁 발발부터 1953년 사이 경찰 전사자는 국군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당시 전사한 경찰과 실종자는 총 1,200여 명, 부상자는 7,1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희생은 국군에 비해 비교적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사에 관한 그런 전문 연구 기구가 이제 부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문 연구 기관이 있는데 경찰은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호남 호국기념관에서는 이 같은 호남 경찰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25와 동족 상잔이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국가와 주민들을 지켰던 경찰들. 이제는 그 희생과 노고에 걸맞는 대우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드론이 우리 생활 전반에서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드론 연구가 한창인 고흥에서 섬 지역의 상시 순찰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드론 실증 시연이 진행됐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심각한 섬 지역은 치안이나 응급 상황 대처에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 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섬 지역 치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등량도라든지 공해, 상하도 이런 주민들의 특성적을 요구받아서 이제 항로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된 그런 기능들을 지금 실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드론 관련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고흥에서 1차 실증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한항공 측은 가솔린 엔진과 배터리로 2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한 특화된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순찰에 필요한 카메라와 경광 등, 비상 대응에 필요한 탐조 등과 스피커도 장착했습니다. 엔진 하이브리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비행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래 섬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 극악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기체 자체가 내풍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비행 중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경찰 통제센터로 영상을 전송하는 영상 보안 전달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양식장 어구 도난이나 입도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여름철 열사병 환자 수색 등 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드론의 임무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모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치안 드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단계를 거쳐 신안군 등 섬이 많은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시의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무소속 후보의 가족과 사업체 주소지가 여수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것을 문제 삼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동남아 지역 컨테이너 항로를 유치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운항선사 CNC의 신규 컨테이너 항로를 유치해 1800TEU급 선박이 매주 한 차례씩 광양항에 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신규 기항에 따른 물동량이 연간 최대 2만 5천 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시키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늘린다는 구상인데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키우려는 전남의 우려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 도정 지리 이모저모를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은 21.5%.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였던 30.2%에서 줄인 것으로 대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늘렸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은 비상입니다. 실제로 신안 해상풍력 등에 출자한 한전 발전자 회사가 4천억 원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는 세계적 추세인데다 해상풍력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전남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말로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남도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기업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면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도정 질문은 이번에도 쏟아졌습니다. 전남 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3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전라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출생과 양육 그리고 교육 전 주기에 대한 한번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보자.
왜 그러냐면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틀째 이어진 제12대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의원들은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청년농 육성 대책,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지문 인식기 대신 수기로 복무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의 시스템 개선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중림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무경 도의원은 오늘 임시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중림지구의 총 분양가는 8,700억여 원, 개발 이익은 4,500억여 원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이익금을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중림지구의 거주 인구가 3만여 명으로 예상되지만 119 안전센터와 병원 부지 등이 부족하다며 안전과 복지 공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순천시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3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의 산림 헬기 세대와 진화 차량 6대, 산불 진화 대원과 소방관 7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수출 증가세가 주춤거리면서 전남 지역의 3분기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무역수지는 5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광주는 18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앞으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해수 어류 양식수협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여수시 남면에 들어선 유통물류센터는 저온저장시설과 소매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산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보관, 분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2022 국제 섬포럼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섬, 주민의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앞서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추우셨죠? 한낮 기온도 최고 22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과 주말 동안은 기온이 더 올라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흐려집니다. 전남 동부 지역 아침에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가 12도, 순천 8도, 광양 10도, 고흥은 7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에는 순천, 광양 22도, 여수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도 흐리겠지만 바람은 그리 세지 않아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새벽 6시 45분, 간조시간은 낮 12시 32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공정의 필수 소재인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포스코케미칼과 OCI는 합작 법인을 통해 광양국가산단 내 4만 2천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과산화수소 연 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양사는 수요가 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에 경제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순천만에서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600여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어제 오후 600마리 이상이 집단으로 관찰됐다며 장거리 이동을 마친 흑두루미들이 갯벌에 내려앉아 휴식을 취하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 설치와 철새 지킴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추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RT와 KTX로 분리된 철도를 통합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동 불편과 운임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선 수서행 KTX를 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철도의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확
확산하고 있습니다.